중국에다가 이제 관세법을 질러댔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게 다 관세를 올려받아야 되겠다. 관세법을 질러댔어요. 관세법을 외치고 다니니까 무덤에서 이제 편히 쉬고 계셨던 궁예가 이제 눈을 뜨게 되죠. 여전히 이제 한쪽 눈만 뜬 상태로 트럼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네가 관심법을 불렀나? 그랬더니 트럼프가 관세법입니다. 테리프예요. 그랬더니 궁예가 말하셨죠.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인데, 관심법이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으로 자네의 마음을 보는 것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남기셨던 건, 다른 나라의 관세 부과를 통해서 돈을 이제 확보하고자 한다면, 돈이 필요하다면 미 달러의 가치를 내리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명언을 남기셨어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 신기하게도 몇 개월 뒤에 트럼프는 알아내게 됩니다. 궁예가 외쳤던 돈이 필요하면 미 달러 가치를 낮추면 될 것이야. 그 얘기를 들었는지 미 달러 가치를 낮추겠다고 측근에 이제 잘하는 지인들에게, 야, 이 미 달러 가치를 낮춰야지 미국 경제가 더 잘 나간다. 내가 대통령 내년 재선에 나가서 당선되려면 지금보다도 더 강한 미국 경제가 필요하고, 그 핵심이 이 궁예 얘기를 들었는지 미 달러 가치를 낮춰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휴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요한 국가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나타내던 국가들에게 이제 관세를 물리던 그 관세 내용도 잠잠해지게 돼요. 결국은 관세를 통해서 세수입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닌 이 근본적인 미국 경제의 미 달러 강세, 2016년도서부터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장기간 동안 미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이 현상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문제를 인지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됐더라도 가장 출발점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문제를 인지할 정도로 굉장히 기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미 달러 가치를 낮추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 파월은 파월대로 밥상을 차려놨어요. 9월 말이 되면 미 시중 유동성이 쉽게 증가할 수 있는 밥상을 차려놨고, 이 밥상에다가 이제 트럼프는 숟가락을 꽂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9월 말 이후로 미 달러 가치, 즉 미 달러 시중 유동성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될 그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고, 미 달러 강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7월 24일 날 기사를 보게 되면, 기사 속에서는 이제 미 연준도 금리를 낮추고 미 유럽 중앙은행인 ECB도 이제 금리를 낮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기준금리를 안 낮춰도 돼요. 왜냐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GDP를 견인하는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부문들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GDP가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볼 만한 표현을 둘러서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트럼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이제 관세 부과를 하고 무역 마찰을 만들게 되면서 이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향후에 기준금리를 내리던 안 내리던 9월 말이 되게 되면,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끝나게 되면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 이제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무역을 활용을 해요. 즉 쉽게 말하면 물물 교환이에요. 석기 시대 때부터 이제 돌멩이를 교환을 하던, 조개를 교환을 하던, 물건을 교환을 할 때 이제 교환을 하는 매개체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게 돌이 됐던 조개가 됐던. 근데 현재는 물물 교환을 할 때 가장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금이에요. 금 다음으로 인간이 만든 화폐 중에서는 미 달러가 가장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들은 자국의 이제 환율을 미 달러 대비 자율 연계 환율 제도 또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 등을 통해서 미 달러를 베이스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조절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9월 말에 유동성을 크게 이제 늘리게 된단 말이죠. 그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이 됐던, 유로가 됐던, 일본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이와 같이 미 달러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자국의 환율,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늘려줄 수뿐이 없어요.
이러한 변화를 이미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조 증상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9월 말 이후로 미 달러 유동성이 쉽게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도 비례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늘리는 유동성 장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읽는 법이라고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가 일본판에 됐고 번역을 한 버전의 판매되는 책이 있어요. 1998년도에 이제 발행됐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라가미 구니오는 기술적 분석가예요. 즉 가격 차트만 보고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분석을 하다가 봐보니까 금융시장에도 희한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사계절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니케이 평균을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사계절 중에 이제 봄에 해당하는 금융장세, 여름에 해당하는 실적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와 같은 네 가지 사계절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니케이 주가지수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네, 그래서 그 우라가미 구니오 사계 이제 금융장세 실적장세 부분을 다시 좀 살펴보게 되면, 우라가미 구니오는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 이제 살펴봤지만 우리는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경제지표의 인과체계로서 이 금융장세 실적장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금융장세는 이 빨간색 선 미국의 GDP가 급격하게 국제금융위기 때 감소를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 자체가 이제 침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고 시중의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늘려주게 되면서 미 달러 가치가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서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금융정세는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상승세가 진행이 되나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감소하게 되는 특징을 가져요. 즉 금융정세는 유동성으로 금융시장은 추세 상승이 진행이 되지만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은 감소되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실적 장세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때 증가됐었던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요한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돼요. 그렇게 됨에 따라 다시 이제 줄였었던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 미 달러 가치의 강세가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렇지만 투자에 의한 성과가 기업들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기준금리를 높여가는 시기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는 유동성의 증가가 되지만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상승이 진행되고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상승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금융장세는 유동성으로 금융시장이 상승하나 주요한 기업의 실적은 하락하고 실적장세의 유동성은 유동성으로 금융시장이 상승하고 주요한 기업들도 이전에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서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도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게 바로 2019년 9월 말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가 되게 되면 미달러 시중 유동성이 더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실적 장세에 관련된 주요 이제 인과지표인 미 달러 가치가 약세 전환을 하는 그 시기가 격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미 연준 의장 즉 페드의 이제 미국 중앙은행 수장인 파월은 지속해서 미 달러 시중 유동성의 일부를 지금 감소시키는 보유자산 매각을 9월에 지금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고 여기에다가 미 달러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을 통치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민하게 이제 관세법을 넘어 미달러 약세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여기에 합쳐지게 되면 9월 이후에 펼쳐지게 될 미국의 유동성 장세, 미 달러의 유동성 장세는 그 수준이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9월 말 이후의 변화를
이미 세계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한 투자기관들은 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9월 말 이후 격화될 유동성 장세를 대비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지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의 상승세가 강함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지표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채권 대비 경기 민감업종의 상승세가 강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채권의 강세, 경기 민감업종의 강세가 같이 진행되는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던 중인데 이제 7월에 빵 하고 수렴형 패턴의 상단을 뚫었어요. 이 뚫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채권의 강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얘가 이제 조정기로 접어들고 채권에 비해서 약세를 나타내던 경기 민감 업종이 이제 1년 경기선 위로 급하게 이제 올라서면서 2018년 상한 수준 부근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왜냐하면 9월 말 이후에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돼요.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고 수익이 크게 나는 것은 경기 민감 업종이 되고요. 그래서 얘의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현재 많이 갖고 있던 채권 안전자산의 비중을 낮춰줘야 돼요. 비중을 낮춘다는 말은 얘를 매각해서 수익을 확정지어야 돼요.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지수를 흡족한 수익률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이제 향후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니까 비싸면 하면 안 돼요. 싸게 이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상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은 비교적 저렴한 상태에다 얘를 잡아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의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얘는 이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의 수렴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 민감업종의 상승세가 강화되면서 이 지수 자체가 수렴형을 넘어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게 되는 그 시기에 바로 초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조직들, 국가들은 이와 같은 2019년 9월 말 펼쳐지게 될 격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하락하고 있는 장기 이평선을 지표가 돌파를 했다면 여기는 매수의 자리가 아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매도의 자리예요. 채권을 사서는 안 돼요. 지금은 갖고 있던 채권의 수익을 확정짓는 시기고 채권이 없던 사람은 그냥 진입을 하지 말아야지. 얘가 지금 여기까지 상승했다고 더 갈 것 같다고 조정 주고 더 갈 것 같다고 뛰어들었다가는 이번 유동성 장세 초기에 지금 와 있는데 얘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얘는 이제 계속해서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지어야 되는 시기다. 투자 시기는 이미 늦었다. 라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 이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 비행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 앞에는 수많은 이제 구름대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중이에요. 수많은 이제 구름이 깃다는 것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경기에 이제 지금 침체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구름 속을 이제 파고들어서 가다 보니 구름이 걷히면서 커다란 이제 바로 코앞에 산이 다가오게 돼요. 얘가 바로 이제 일본과의 소재 수출 마찰이 되게 돼요. 이미 대한민국 비행기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한 산업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되고 그것을 더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던 일본 자금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유동성 전체를 흔들어버릴 그 속셈을 갖고 있는 후지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난기류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금 막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 산을 넘어 멀리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폭풍의 지금 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 중이에요.